혹시 요즘 예전처럼 아끼기만 하는 게 힘들어지셨나요? 나도 이제 좀 쓰고 싶다 이런 생각 떠오를 때 있으셨나요? 평생 가족을 위해 참아왔고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왔는데 요즘 들어 문득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조금은 누리며 살고 싶다. 내 인생도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어느 날 백화점 앞에서 발걸음이 멈추고 여행 광고를 보며 마음이 움직이고 계산대 앞에서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을 삼키게 되는 순간들. 그럴 때 스스로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이 왜 이러는지 궁금해지죠. 사실 그 변화는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닙니다. 평생 미뤄둔 당신의 삶이 이제라도 시작해달라고 조용히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왜 요즘 우리 세대가 돈을 아끼지 않게 되는지,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인지. 이 변화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드디어 내 삶을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 아마 당신의 마음을 설명해 줄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함께 성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성장하는 시니어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올해 70이 된 김영숙 씨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백화점은 늘 구경만 하는 곳이었고 자녀들 옷은 아낌없이 사주면서도 정작 본인의 옷은 시장에서 몇천 원짜리로 해결해 왔습니다. 나 입을 건데 뭐 이렇게 비싼 걸 사냐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딸과 함께 백화점에 간 자리에서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엄마 옷 하나 사요. 영숙 씨는 당연하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댔어. 난 입을 옷만 하라고 했지만 딸은 부드럽게 영숙 씨를 옷 매장의 앞에 세웠습니다. 점원이 다가와 몇 벌의 옷을 권하고 결국 영숙 씨는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순간 이상한 낯설미 밀려왔습니다. 옷이 낯선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있는 자기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한테 어울리나? 그 질문 뒤에는 나한테 이런 옷이 어울려도 되나? 라는 평생 억눌러온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영숙 씨는 그 옷을 샀습니다. 가격표에 한참을 망설였지만 딸이 엄마 평생 이런 거 한 번도 안 사보셨잖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속 무엇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 쇼핑백을 들고 걸으면서 죄책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옷장에 걸어두던 순간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평생 이렇게 안 살았을까? 왜 내 옷 하나 사는데 평생이 걸렸을까? 그 질문은 단순히 옷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평생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온 삶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후 영숙 씨는 가끔 백화점에 갑니다. 매번 사는 건 아니지만 구경하고 만져보고 입어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가 뭘 입고 싶은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영숙 씨가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평생 몰랐던 자기 자신을 이제야 알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박철수 씨는 65입니다. 철수 씨는 2자녀를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 자금도 다 대줬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도 명절이면 용돈을 챙겼고 손주들 학원비도 보탰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은퇴 후 철수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걸. 젊었을 때는 나중에 하지 뭐 라고 생각했고 중년에는 애들 다 키우고 하지 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이 왔는데 정작 뭘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느 날 철수 씨는 악기 상점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젊었을 때 기타를 배우고 싶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돈 벌기도 바쁜데 무슨 기타냐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악기 상점 앞에 서니 40년 전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철수 씨는 들어가서 기타 하나를 샀습니다. 비싸지 않은 입문용이었지만 철수 씨에게는 큰 결심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기타를 꺼내 앉았을 때 철수 씨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툴게 줄을 튕기는 소리가 방 안에 퍼졌고 그 소리가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기타를 배워요? 하지만 철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 나이에 뭐 하겠어. 그래도 하고 싶어. 그 말 속에는 이 나이라서 더 해야 한다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철수 씨는 주 2회 기타 학원에 다닙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어색하지만 철수 씨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늦게라도 하니까 좋아요. 철수 씨가 말합니다. 평생 미뤄둔 자신을 이제야 꺼내본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미룹니다. 나중에 하지 뭐. 여유 생기면 하지 뭐.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나중이 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왔을 때 우리는 놀랍게도 미뤄둔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발견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60대의 소비 변화는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평생 미뤄둔 욕구를 이제야 꺼내보는 과정입니다. 못 가져본 것, 못 해본 것, 못 입어본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어느 순간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완의 욕구라고 부릅니다. 완결되지 않은 욕구는 무의식 속에 남아 우리를 계속 자극합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것들, 가지고 싶었지만 포기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다시 고개를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욕구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생 있었지만 억눌러왔던 것들입니다. 자녀 교육비, 생활비, 노후 대비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구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독립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그 욕구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겁니다. 시간은 강물과 같아서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타인을 위해 살아도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살고 싶다는 욕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평생 채우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이라도 채워보는 과정입니다. 과거에 못 가진 것을 지금이라도 가져보려는 시도입니다. 못 입어본 옷, 못 가본 여행, 못 배워본 취미.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간에 대한 감각도 작용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하지만 60대가 되면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체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자신의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지금 안 하면 영영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 깨달음이 소비로 이어집니다. 미루던 것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 이번엔 진짜 사야지. 이번엔 진짜 가야지. 그 결심 속에는 과거를 채우려는 마음과 미래를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소비 패턴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여유보다 시간, 지각의 변화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느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게 이 변화는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평생 뒤로 미뤄둔 자신을
이제라도 앞으로 꺼내보는 과정입니다. 물론 모든 소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과소비로 노후 자금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깔린 심리, 즉 평생 미뤄왔던 나도 내 삶을 누리고 싶다는 마음은 비난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미루지만 결국 후회하는 건 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자녀들이 이해해야 할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돈을 쓰기 시작했다면 그건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평생 참아온 것들을 풀어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물론 걱정스러울 수 있지만 그 이면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단순히 과거를 채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로 이어집니다. 못 해본 것을 해보면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60대의 소비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발견의 과정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이제야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평생 미뤄둔 것들이 있나요? 그것들이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나요? 이순자 씨는 68입니다. 순자 씨는 평생 해외여행을 꿈꿨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신혼 때는 돈이 없어서, 아이들 키울 때는 시간이 없어서, 중년에는 부모님 병수발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루다 보니 어느새 60을 넘겼습니다. 작년 가을 순자 씨는 고등학교 동창회 장례식에 갔습니다. 친구는 67이었습니다. 사진 속 친구는 웃고 있었지만 순자 씨는 그 웃음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친구도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친구와 자신의 나이 차이는 겨우 1살. 그런데 친구는 갔고 자신은 남았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 운일까 아니면 시간일까?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언제 해외여행 가려고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거지? 언제까지 아끼고 살 건데? 내년엔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년에도 또 미룰까?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이런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순자 씨는 대답했습니다. 하와이요. 평생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예약을 마치고 전화를 끊은 후 순자 씨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왔습니다. 이렇게 돈 써도 되나? 자식들이 뭐라 하면 어쩌지?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해방감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는구나. 하와이에서 보낸 일주일은 순자 씨에게 특별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순자 씨는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평생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았습니다. 돌아와서 순자 씨는 달라졌습니다. 여행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놓고 가끔 꺼내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이런 거 해도 되는구나. 지금 순자 씨는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해 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그 관계들은 소중했지만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각각의 역할에는 책임이 따랐고 그 책임은 때로 자신을 지우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관계는 우리 세대에게 절대적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했고 부모를 모시는 것도 의무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자신의 욕구는 늘 뒤로 밀렸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내가 참으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계들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신도 나이가 들면서 예전만큼 역할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공간이 생깁니다. 자신을 위한 공간이요. 사회학자들은 이를 역할 전환기라고 부릅니다. 평생 짊어진 역할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누구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평생 역할 속에 묻혀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나이로 늙는 게 아니라 꿈을 포기할 때 늙습니다. 60대의 소비 변화는 이 역할 전환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관계의 책임에서 조금 벗어나자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동안 애들 학원비 보태야지, 명절에 용돈 줘야지라며 자신의 소비를 억제했다면 이제는 나도 좀 쓰자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건 낯선 일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나? 자식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비할 때 합리화를 합니다. 건강에 좋다니까 이거 하나 사면 오래 쓸 수 있어. 나중에 손주들 줄 수도 있고. 순수하게 내가 갖고 싶어서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자신의 욕구를 정당화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소비에서 가장 큰 심리적 장벽은 관계적 부채감이라고 합니다. 가족에게 더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 아직 자신이 쓸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소비를 막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단순히 돈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재정의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이제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이런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리는 과정입니다. 물론 관계를 완전히 끊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걱정합니다. 다만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비중을 조금씩 높이는 겁니다. 나도 중요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타인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면 주변에서도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갑자기 저러시지? 무슨 일 있으신가? 하지만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지만 동시에 개인으로도 삽니다. 평생 관계의 무게에 눌려 살았다면 이제는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소비로 나타나든 취미로 나타나든 여행으로 나타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는 끈으로 묶는 게 아니라 여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변화는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타인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덜 강요합니다. 자녀들도 이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건 관계의 끝이 아니라 재균형입니다. 평생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저울이 이제야 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관계의 무게를 느낀 적 있나요?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젊었을 때 우리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지 뭐. 언젠가 하겠지. 그렇게 미루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시간은 넘치고 기회는 언제든 다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시간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자신의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달력을 넘길 때마다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미래 시간 조망의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열려 있고 확장적으로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미래가 제한적이고 유한하게 느껴집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체념은 쉽지만 용기는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자각은 소비 행동을 바꿉니다. 나중에가 더 이상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면 못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루던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행을 가고 옷을 사고 취미를 시작합니다. 이건 충동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매우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남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돈을 아껴서 통장에 쌓아두는 것보다 지금 경험하고 느끼는 게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경험 소비 즉 여행, 공연, 취미 활동 등이 물질 소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시간 지각의 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건은 남지만 시간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사는데 돈을 씁니다. 언제까지 아끼고 살 건데? 라는 질문은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그건 시간의 유한함을 자각한 사람의 절실한 질문입니다. 내가 이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지금 안 쓰면 언제 쓰지? 내가 죽고 나서 통장 잔고가 뭐가 중요해? 자녀들은 때로 이런 부모님의 소비를 걱정합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면 어쩌려고요? 하지만 부모님의 계산은 다릅니다. 우리 세대는 돈보다 시간을 계산합니다. 10년 후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다. 내년보다 올해가 더 확실하다. 후회는 과거에 머무르지만 결심은 미래를 엽니다. 물론 무분별한 소비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깔린 심리, 즉 시간의 유한함에 대한 자각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선순위를 재배열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저축이 미래를 위한 합리적 선택입니다. 시간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60대에게는 경험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세대마다 합리성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꼭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진지하게 대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무한할 때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알면 매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하나하나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60대의 소비는 단순히 물건을 사거나 경험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어떤 이는 여행으로, 어떤 이는 옷으로, 어떤 이는 취미로 시간을 채웁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후회 없이 살고 싶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실패가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60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시간의 유한함을 느낄 겁니다. 그때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미루고 살 건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답을 할까요? 계속 아끼고 미룰까요? 아니면 지금 시작할까요? 윤석훈 씨는 69입니다. 석훈 씨는 평생 아껴 살았지만 작년부터 조금씩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서점에서 책 한 권, 그렇게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작은 소비가 삶의 다른 부분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자주 가다 보니 단골이 됐고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책을 사서 읽다 보니 생각이 깊어지는 기분이 들었고 가족들과 대화 주제도 늘어났습니다. 석훈 씨가 가장 놀란 건 자녀와의 관계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들과 통화할 때 항상 잘 먹고 다니냐, 돈은 모으고 있냐 같은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아빠 요즘 이런 책 읽는다. 오늘 카페에서 이런 사람 만났다.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네, 그러세요? 로 끝나던 대화가 요즘은 아빠, 그 책 재밌어요? 저도 읽어볼까요? 로 이어집니다.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하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석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쓴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내용을 채우는 일이라는 걸. 그 내용이 쌓이면 타인과 나눌 이야기가 생기고 관계가 풍성해진다는 걸. 소비는 물건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석훈 씨는 한 달에 한 번 작은 전시회에 갑니다. 혼자 가기도 하고 아내와 가기도 합니다. 티켓값이 아깝지 않냐고 물으면 석훈 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거 하나 보고 와서 아내랑 이야기할 게 생기는데 그게 얼마인데요? 이웃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는데 요즘은 커피 한잔 하자고 먼저 권합니다.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외로움이 줄어드는 기분입니다. 석훈 씨는 말합니다. 돈을 아낄 때는 삶도 아꼈던 것 같아요. 돈을 쓰기 시작하니까 삶도 펼쳐지네요. 평생을 참으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하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물으면 대답이 안 나옵니다. 너무 오래 억눌러 왔기 때문에 욕구 자체가 잠들어 버린 겁니다. 하지만 욕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계기로 깨어납니다. 친구의 죽음, 건강검진 결과, 자녀의 독립, 혹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느낀 공허함. 그 계기가 무엇이든 깨어난 욕구는 말합니다. 이제 좀 누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의 조건 중 하나로 자기 결정성을 꼽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한다는 느낌. 이게 있어야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평생 타인의 필요에 따라 살아온 사람은 자기 결정성이 낮고 그만큼 행복도도 떨어집니다. 60대의 소비 변화는 이 자기 결정성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내가 결정한다. 내가 원하는 걸 산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이 문장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자신의 욕구를 묻어뒀기 때문에 그걸 다시 꺼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커피 한 잔, 옷 한 벌, 책 한 권.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자신의 취향을 알아갑니다. 나는 이런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옷이 나한테 어울리는구나. 이런 책을 읽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이 발견들이 쌓이면 자기 자신이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삶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살아있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자기 발견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때로 소비를 통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은 체념에서 희망으로의 전환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 늦었다는 생각에서 지금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6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소비는 단순히 물질을 얻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여는 행위입니다. 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다. 나도 아직 배울 수 있다. 나도 아직 즐길 수 있다. 이 믿음이 소비를 통해 확인됩니다. 자녀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격려입니다. 엄마, 좋아 보여요. 아빠, 멋있어요. 그거 재밌어 보이네요. 저도 해볼까요? 이런 말들이 부모님의 시도를 지지해 줍니다. 반대로 그 나이에 무슨 돈 아까운데 같은 말은 다시 욕구를 잠재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니어들의 시도를 비웃거나 이상하게 보지 않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예순의 기타를 배우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멋진 겁니다. 70의 여행을 떠나는 게 무모한 게 아니라 용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개인을 넘어 사회에도 영향을 줍니다. 활력 있는 시니어가 많은 사회는 건강합니다. 체념하고 주저앉은 시니어가 많은 사회는 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의 소비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물론 경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소비, 사기, 과소비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비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건강한 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금융, 교육, 사기 예방, 합리적 소비 상담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60대의 소비 변화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결심입니다. 평생 미뤄온 삶을 이제라도 뜻대로 살아보려는 시도입니다. 그 시도가 성공할지 만족스러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도 자체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결심은 비단 60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계속 미룰까요? 아니면 지금 시작할까요? 여기까지 우리는 60대들이 왜 갑자기 돈을 쓰기 시작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그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채우려는 마음, 관계의 무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 시간의 유한함을 자각한 순간, 그리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나를 미룰 것인가? 평생 타인을 위해, 미래를 위해, 안전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뤄온 사람들이 이제야 자신을 앞으로 꺼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는 용기입니다. 평생의 습관을 깨고 죄책감을 넘어서고 주변의 시선을 견디며 이제는 나를 위해 쓰겠다고 말하는 것. 그건 작은 결심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큰 돈을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리해서 여행을 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평생 미뤄뒀던 것들을 한 번쯤 꺼내보자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평생 참아온 욕구를 한 번에 풀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큰 여행이나 비싼 물건부터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주 안에 딱 하나만 해보세요. 늘 지나치던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 마시거나 책방에서 읽고 싶었던 책 한 권 사거나 입어보고 싶었던 옷을 입어보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에게 어떤 기분을 주는지 느껴보세요. 죄책감이 올 수도 있고 해방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두 감정이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자신을 묻어뒀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시도들이 쌓이면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관계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온 건 소중한 일이지만 이제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달 안에 단 하루만 온전히 자신을 위해 써보세요. 가족 걱정 없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혼자 여행을 가도 좋고 집에서 쉬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당신은 아마 이상한 기분을 느낄 겁니다. 편안함과 낯설미 함께 올 겁니다. 나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라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 느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그런 날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쌓인 시간들이 당신에게 자유가 뭔지 가르쳐 줄 겁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따라붙을 겁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을 넘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새로 산 옷을 입고 새로 배운 취미를 즐기고 새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나는 아직 뭔가 할 수 있구나. 나는 아직 나를 발견해가고 있구나. 그 깨달음이 당신의 얼굴에 미소를 만들고 그 미소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들이 쌓여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겁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요.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